한 남자가 대령 계급장을 가슴에 달고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니녀는 해병 몇 기야. 그 말과 함께 훈련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빙하기로 돌아간 듯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수십 명의 장병들은 숨을 멈춘 채 한 남성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릎을 꿇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가 비웃던 상대는 키 150cm 남짓의 평범한 민간인 복장의 여성.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고요함 속에 압도적인 위엄이 서렸습니다. 대령님,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고요한 훈련장을 가르자 대령의 얼굴에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이 여성을 다줌마라 부르며 정문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이 예측 불가능한 반전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니녀는 해병 몇 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훈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해병대 훈련장. 수십 명의 장병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한 남성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50대 후반의 남성, 참 10년 군 생활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 어깨는 이제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150cm 남짓 작은 체구, 평범한 민간인 복장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습니다. 대령님,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은 새하얗습니다. 여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리년이라고 하셨나요? 해병 몇 기냐고 물으셨나요?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대령은 저 여성을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정문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왜 무릎을 꿇고 있는 걸까요? 저 평범해 보이는 작은 여성은 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통쾌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재미있는 반전 스토리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으로 말이죠.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해병대 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작았고 체구도 왜소했습니다. 평범한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정문이 헌병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바르게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성이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헌병이 방문자 명부를 확인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정문 근처를 서성이던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대령 계급장이 어깨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대령이었습니다. 50대 후반, 그는 키가 180cm는 되어 보였습니다. 체격도 당당했습니다. 목소리도 우렁찼습니다. 아니 아줌마. 박 대령이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여기 해병대야. 해병대. 여성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부대장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박 대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대장. 우리 부대장은 약속 같은 거 안 잡아. 아줌마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8시에 박태영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민원인가 보지? 여기는 민원 접수하는 데가 아니야? 구청 가봐. 저는 민원인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아줌마가 여기 무슨 볼 일이 있어? 여성이 핸드백에서 신분증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영이 그것마저 막았습니다. 볼 것도 없어. 여기 민간인 출입 금지라니까. 그는 자신의 계급장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대령이야. 대령 알아들어? 내가 이 부대 보급부대장이고 30년 넘게 군 생활했어. 규정이 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헌병이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대령님, 그래도 신분 확인은? 박 대령이 헌병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확인했다니까. 이 아줌마 그냥 길 잃은 거야? 빨리 돌려보내. 여성은 잠시 박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나 봅니다.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정문을 벗어났습니다. 박 대령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신병 몇 명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봤지. 요즘 사람들은 군대를 우습게 봐. 여자들은 특히 더해. 규정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들어오려고 하지? 한 신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그런데 저분이 정말 약속이 있으셨던 거 아닐까요? 박 대령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부대장님이 저런 아줌마랑 약속을. 왜 잡아? 내가 일정 다 아는데 그런 거 없어. 그는 다시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딱 잘라서 거절했어. 이게 군대야. 원칙과 규정이 중요한 거라고. 신병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10분쯤 지났을까요? 부대 안쪽 후문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후문을 지키던 헌병 한 명이 갑자기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각을 잡아 경례를 올렸습니다. 차령관님. 잘 오셨습니다. 후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조금 전 정문에서 쫓겨났던 그 작고 평범한 여성 말입니다. 헌병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성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부대를 좀 둘러봐도 될까요? 헌병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령관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여성이 천천히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가벼웠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주변을 관찰하는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그녀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문 대령 흥미롭네요. 같은 시각. 정문에서는 박철수 대령이 여전히 신병들에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병대 30년인데 말이야. 저런 민간인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특히 여자들은. 그는 자신이 방금 쫓아낸 여성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훈련장에는 신병들이 구보훈련 중이었습니다. 한 신병이 자꾸 넘어졌습니다. 숨이 차서 제대로 뛰지 못했습니다. 조교가 소리쳤습니다. 이병 김민수. 제대로 못 뛰면 밤새 뛰어. 신병이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 신병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호흡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무릎은 너무 높이 올리지 마시고요. 신병이 해보더니 신기하게도 폼이 살아났습니다. 숨도 덜 찹니다. 조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갑자기 폼이. 저 사람 누구지? 그때 박철수 대령이 훈련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성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까 그 아줌마?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성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후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박 대령이 화를 냈습니다. 뭐? 경비가 왜 이래? 아무튼 아줌마, 여기서 훈련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주변 조교들이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대령님, 저분 움직임 좀 보세요. 보통이 아닌데요. 신병 폼이 갑자기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 대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우연. 그는 신병들 앞으로 걸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내가 시범을 보일게. 팔굽혀펴기 5개 신병들이 주목했습니다. 박 대령이 자세를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5개를 하고는 헉헉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침을 안 먹어서 컨디션이 안 좋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병들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박 대령이 돌아봤습니다. 뭐? 아줌마가 팔굽혀펴기. 좋아 해봐. 10개만 해봐. 여성이 천천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 20, 30.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숨도 안 찼습니다. 40, 50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에 땀 한 방울 없었습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병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건 아마 여자 팔굽혀펴기야. 옆에 있던 최준영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건 남자 기준 완벽한 자세입니다. 박 대령이 더 화를 냈습니다. 아무튼 민간인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가 여성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쳤습니다. 나가. 당장. 여성이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순간 주변 장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 대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손을 함부로. 박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왜? 민간인한테 예의 차려야 해? 규정 위반이야. 규정 위반. 여성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박태영을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혹시 팔굽혀펴기 자세를 제대로 배우신 적 있으십니까? 박 대령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뭐? 내가 30년 군 생활인데 팔굽혀펴기를 몰라?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제가 자세를 봐드리겠습니다. 신병들이 웃음을 참느라 몸을 떨었습니다. 박 대령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당장 나가지 못해?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녀가 훈련장을 벗어났습니다. 박 대령이 신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봤지. 요즘 여자들은 군대를 우습게 봐. 자기가 팔굽혀펴기 좀 한다고 설치고 다녀. 하지만 신병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아까 그 여성의 완벽한 자세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최태양 대위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김 병장이 속삭였습니다. 대위님, 저 사람 누구예요? 최 대위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뭔데요? 최태양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 혹시.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여성은 부대 안쪽 식당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대령의 모든 말과 행동을 말입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부대 식당에 장병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여성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민간인 복장이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그녀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50대 중반의 이순자 사장이었습니다. 어머, 민서야? 여성이 재빨리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비밀이에요. 선배. 이순자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놀란 표정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철수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부하 장교 몇 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박 대령이 여성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저 아줌마가 왜 또 여기 있어? 이순자가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저분은 제 친구분이세요. 제가 초대했어요. 박 대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구.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규정이 뭔지도 몰라. 그는 자리에 앉으며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군대 문화를 몰라. 계급이 뭔지, 규율이 뭔지. 최태양 대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대령님, 요즘은 여군도 전투병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알아? 내가 30년인데. 그가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체력도 약하고 판단력도 떨어져. 그래서 여군은 보직을 제한해야 한다니까? 이게 내 30년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야. 구석에 앉은 여성이 조용히 밥을 먹으며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순자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참기 힘들지.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선배. 재밌어요.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이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보급부대장이야. 성격이 원래 그랬어.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다른 테이블에서 김 병장이 최 대위에게 속삭였습니다. 대위님, 아까 검색하신 거 뭐예요? 최 대위가 스마트폰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사진 좀 봐. 해병대 최초 여성 3스타 사령관이신데. 김 병장이 사진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헐. 이거 아까 그 사람 아니에요? 최태양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민간인 복장이라 확신이 안 서 김 병장이 구석의 여성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비슷하긴 한데. 최 대위가 급히 김 병장의 머리를 눌렀습니다. 쳐다보지 마. 혹시 정말 그분이시면? 둘은 동시에 박철수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박 대령은 여전히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이야,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군대는 냉철함이 필요한데. 최태양 대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령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김 병장이 물었습니다. 왜요? 최 대위가 스마트폰을 다시 봤습니다. 만약 저분이 정말 사령관님이시라면. 대령님은?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순자가 여성에게 식사를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서야, 이건 서비스야. 여성이 고맙다고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 오래 안 봤는데 여전하시네요. 이순자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너 진짜 감찰 나온 거야? 여성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군 차별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 부대에서요. 이순자가 박태영을 흘깃 보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지?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옛날 생각 안 나? 여성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나요. 그래서 더 확실히 하려고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식사를 마친 박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가면서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버릇이 없어. 군대에 함부로 들어오고 훈련장에서 설치고
최태양대위와 김병장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대령님, 큰일 나시겠는데. 구석자리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훈련장에 신병들이 모였습니다. 박철수 대령이 군장 점검 중이었습니다. 한 신병이 군장을 제대로 매지 못했습니다. 이 자식아. 이것도 못해. 그때 또 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왔어. 아줌마 진짜 집에 할 일 없어? 제가 도와드릴까요? 박 대령이 비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아줌마가 한번 매봐. 못 매면 여기서 영원히 나가는 거야? 주변이 긴장했습니다. 군장은 20kg이 넘었습니다. 최태양대위가 급히 나섰습니다. 대령님, 저분은? 닥쳐. 내가 하는 거야. 여성이 천천히 군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군장을 가볍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초 만에 완벽하게 착용했습니다. 끈의 위치, 무게 배분, 가슴 고정, 모든 것이 교범. 그대로였습니다. 신병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여성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0m, 100m, 200m.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숨도 안 찼습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성이 돌아와 군장을 벗었습니다. 얼굴에 땀 한 방울 없었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건 군장이 가짜였나? 제 것하고 바꿔볼까요? 그녀가 군장을 박 대령에게 건넸습니다. 박 대령이 받으려다가 휘청. 으악. 무거워. 신병들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허리를 이렇게 써야 무게가 분산돼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박 대령이 폭발했습니다. 대체 뭐야? 니녀는 해병 몇 기야?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최태양대위가 급히 나섰습니다. 대령님. 말씀을 조심. 비켜. 내가 대령인데 내가 감히? 그 순간 부대 입구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중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가 내렸습니다. 그는 여성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군복을 꺼냈습니다. 어깨 부분에는 별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최태양대위와 김병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별 3개. 중장 아니야. 박철수 대령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중위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차 안에 두고 오셔서 가져왔습니다. 갈아입으시겠습니까?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입을게요. 그녀가 천천히 민간인 블라우스를 벗고 군복 상의를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깨에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별 3개, 해병대 중장. 훈련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성이 박철수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제가 해병 몇 기냐고 물으셨죠? 박태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해병대 53기입니다. 참고로 대령님은 65기시죠? 제가 12기 선배네요. 박철수 대령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장병이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해병대 최초 여성 3스타 사령관 강민서 중장이었습니다. 훈련장의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강민서 중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령님, 일어나시죠? 박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강민서가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대령님.
제가 오늘 이 부대에 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군 차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강민서가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박대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자들은 군대 문화를 몰라. 여자들은 체력도 약하고 판단력도 떨어져. 니녀는 대체 뭐야? 해병 몇 기야? 박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민서가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대령님, 이게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들은 말입니다. 최태양 대위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사령관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대위님.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5번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여군 편의시설 개선, 부당한 대우 시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박 대령님께서 묵살하셨습니다. 김 병장도 나섰습니다. 여군 부사관들의 휴가 신청을 1년 넘게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여자는 나약해서 휴가 가면 복귀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년이요. 박태영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강민서가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녀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부대의 인사 기록입니다. 여군 장병 15명 중 13명이 전출 신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모두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박대령이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이 또 있습니다. 보급 창고 물품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습니다. 신병들 군화가 왜 낡았는지 이제 알겠더군요. 최태양 대위가 나섰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3번 보고했습니다.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다른 부사관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피해를 봤습니다. 저도요. 강민서가 수행 중위에게 말했습니다. 명령서를 가져오세요. 중위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민서가 또렷하게 낭독했습니다. 보급부대 대령 박철수, 즉각 보직 해임. 군기문란, 여군 차별, 보급품 관리 소홀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박대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강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대령님, 제가 오늘 아침에 정문에서 쫓겨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대령님은 여자가 뭘 알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녀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뭘 아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급장을 만드는 겁니다. 강민서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부대에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여군 부사관이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작년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박태영님 평가서에 여자는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평가 근거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 업무 성과는 부대 1등이었습니다. 다른 여군 병사가 나섰습니다. 저는 훈련 중 다쳐서 의무실 가려 했는데 여자들은 핑계가 많다며 막혔습니다. 인대가 끊어져 3개월 치료받았습니다. 강민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군 숙소 난방이 고장났는데 수리 요청을 3달 동안 무시당했습니다. 한겨울에 담요 덮고 잤습니다.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임신 보고했더니 여자가 군인 노릇하려면 애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희롱 신고했는데 오히려 제가 문제를 만든다고 질책당했습니다. 남군보다 2배 많은 청소구역을 배정받았습니다. 여자들은 청소나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강민서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령님. 이 증언들이 사실입니까? 박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군대 발전을 위해 강민서가 손을 들어 멈췄습니다.
군대 발전이요? 유능한 인재를 차별하고 내쫓는 게 발전입니까? 박 대령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령님, 저도 25년 전에는 소위였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자는 체력이 약하다. 여자는 리더십이 없다.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2배 노력했습니다. 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녀가 여군 장병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군인입니다.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군 부사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령님, 제가 오늘 온 건 단순히 신고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후배들이 제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민서가 모든 장병을 둘러봤습니다. 군대는 변해야 합니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최태양 대위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령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장교들과 병사들도 하나둘 경례를 올렸습니다. 오늘 증언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피해를 본 장병들의 명단을 작성하세요. 네, 사령관님. 강민서가 박 대령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군복을 벗으실 시간입니다. 박 대령이 떨리는 손으로 계급장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달았던 그 계급장이었습니다. 훈련장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철수는 더 이상 대령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당당하게 서세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여군 부사관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강민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부대를 바꿔 나갑시다. 훈련장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민서가 부대 본부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부대장이 경례했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부대장님,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강민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군 편의시설 즉시 개선, 인사평가 성별 기준 삭제, 차별 신고 시스템 투명화. 즉시 실행하세요. 네, 사령관님. 강민서가 최태양 대위를 바라봤습니다. 최 대위. 당신이 임시 보급부대장을 맡으세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강민서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부대 앞 식당이었습니다. 이순자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서야, 다 끝났어. 네, 선배. 이순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너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이순자가 강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너 아직도 25년 전 일 생각나지? 강민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끔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때 내가 너를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선배. 선배가 옆에 있어줬던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그때는 신고할 곳도 없었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은 달라졌어.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오늘 같은 일이 아직도 일어나니까요. 강민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여군 부사관들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오늘처럼요. 이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정말 강해졌어. 강해진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여군 부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강민서를 보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용기 내준 겁니다. 한 부사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덕분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강민서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원래 할 수 있었어요.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이제 그 기회를 만들어 가세요. 강민서가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이순자가 배웅했습니다. 민서야, 자주 들러. 네, 선배. 강민서가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여군 병사들이 남군들과 똑같이 당당하게 움직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행 중이가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오늘 하루가 의미 있었어요. 사령관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후배들이 저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차가 부대를 벗어났습니다. 강민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아침 그녀는 이 정문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줌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니년이라는 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차는 석양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부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해병대 본부 회의실. 박철수는 민간인 복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징계위원장이 결과를 낭독했습니다. 박철수 전 대령, 명예제대 처분. 군인 연금 30% 삭감 및 3년간 공직 진출 금지. 박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부대 훈련장. 강민서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최준영 대위를 정식 보급부대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증언해준 여군 부사관 3명에게 표창을 수여합니다. 여군 부사관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민서가 직접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이 부대를 바꿨습니다. 강민서가 모든 장병을 바라봤습니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만듭니다. 성별, 나이, 출신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군 여러분, 당당하게 서세요. 여러분은 이 군대의 당당한 일원입니다. 여군 병사들이 가슴을 폈습니다. 저는 25년 전 한 명의 소위였습니다. 차별받고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강민서가 외쳤습니다. 해병대, 파이팅! 모든 장병이 소리쳤습니다. 파이팅! 행사가 끝났습니다. 한 여군 이등병이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를 믿어준 선배가 있었고 함께 싸운 동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군대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그걸 믿으세요. 강민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여군 부사관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구보 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병대 최초 여성 3스타 사령관. 부대 내 성차별 근절의 앞장. 피해자 구제, 가해자 엄정 처벌로 군문화 개선 시작. 전국의 여군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박철수는 텔레비전으로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강민서의 사무실에 편지들이 쌓였습니다. 전국 여군 장병들의 감사 편지였습니다.
사령관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신고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 딸도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강민서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어디입니까? 다음 부대로 가죠. 갈 곳이 많아요. 강민서가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병대 본부가 보였습니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급장을 만드는 겁니다. 강민서 중장은 오늘도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